나도 부자 아빠의 인사이트를 가져오고 싶다는 분, 나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부자로 살길 원하는 분,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저는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아들 둘 모두 부유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한창 투자사와 경영 경제서를 읽었을 때도 유난히 책 제목에 아들이 있으면 눈길이 가더라고요. 오늘의 책 역시 그런 책인데요. 가난했던 한 아빠가 부자가 되기까지 가졌던 소신과 원칙을 아들에게 다정하게 알려주는 따뜻한 경제 경영서랍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저자인 존 소포릭은 척추 교정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항상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그의 노력 끝에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 책은 저자가 평범함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원칙을 아들에게 전달하려고 쓴 책이에요. 특이하게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충고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아빠의 말이 충고가 되면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자상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상의 이야기와 섞었다고 해요. 즉 이 책은 저자인 존 소포릭의 자아, 그리고 그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 정원사 두 명의 목소리가 번갈아 나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죠. 저자는 현실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의 철학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 부를 추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거든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는데요. 1부는 부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2부는 본격적으로 부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부는 다시 55가지의 부의 언어, 10가지 부의 씨앗, 15가지 부의 덕목에 대해 짧은 이야기로 나뉘고요. 마지막 3부는 풍성한 수학이라는 제목 아래 정원사의 유산을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부분은 55가지 부의 언어 중 저항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저항이라고 하면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 또는 물리 시간에 공기의 저항, 물의 저항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저항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풀이됩니다. 저자는 저항을 반대하는 힘으로 정의하면서 어떤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등등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버티기만 해야 할까요? 모든 도전에는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내재되어 있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곤 하죠. 이게 바로 일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저항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시작해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저자는 일의 관성의 법칙을 8구표 펴기로 설명했는데요. 저자는 매일 8구표 펴기 150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걸 행하기는 쉽지만 행하지 않기는 훨씬 쉽다고 얘기했어요. 저자는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데요.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하도록 자신을 몰아가는 것, 그뿐이에요. 저항을 이기기 위해 딱 한 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자신을 몰아가는 것. 이렇게 한 번의 팔굽혀펴기와 휴식은 팔굽혀펴기 30번 한 세트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15분 후에는 150번 모두를 완수할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제임스 클리어의
2분 규칙과 비슷하죠? 습관을 만들다와 관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잖아요.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2분 내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존 소포린 역시 한 번에 팔굽혀펴기라는 것으로 관성의 법칙을 이용했네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할 일 중 어려운 일을 하는 게 힘드신가요? 그 일에 저항을 느끼시나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특히 월요일이 되면 저항이 강해지는데요. 주말 내내 아이들과 한바탕 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평일 루틴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 큰 숨을 쉬어야 합니다. 조금만 쉬고 고객들에게는 오후에 연락할까? 주말에 아이들과 나들이가 너무 힘들었으니 오늘은 좀 쉴까? 이럴 때 저를 잡아주는 말이 있는데요. 개구리를 먹어라.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일즈, 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저서 중 하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개구리는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10중 8구 뒤로 미룰 것이 확실한 일,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말해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면 멍하니 보지만 말아야 하며, 2마리의 개구리가 있다면 그중 더 보기 싫은 개구리부터 먼저 먹으라고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 저에게 개구리는 특허청 서류에 대한 코멘트를 고객분들께 전달하는 것인데, 이게 유난히 월요일 오전에는 아주 큰 황소개구리 같거든요. 너무 크고 징그러워서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어차피 먹어야 할 개구리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 보기 싫은 개구리이기에 이 개구리를 먹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더 집중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저항은 없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수많은 핑계를 찾지 않던가요? 이런 저항을 느낀다면 방법은 그냥 하나입니다.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딱 한 번의 팔굽혀펴기, 이 한 번의 행동과 관성으로 저항을, 어려운 일을, 새로운 도전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